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듯 익숙한 이름, 바로 고려입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왕조죠. 하지만 과연 우리는 500년이라는 실로 긴 세월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그 나라의 참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고려의 숨겨진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단순히 왕조의 흥망성쇠를 넘어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었던 시대를 관통하며 불멸의 정신을 보여준 고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흔히 고려하면 화려한 청자나 팔만대장경, 혹은 몽골과의 치열했던 항쟁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고려를 이루는 중요한 조각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고려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켜내려 했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고려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다움을 잃지 않고 굳건히 생존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영감을 건네주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이야기는 혼란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서곡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서기 9세기 말, 천년고도 신라의 영광은 이미 빛을 잃고 저물어가던 시기였죠. 중앙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극에 달했고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발호하며 각자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고 도탄에 빠진 이들은 더 이상 신라를 믿고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밀란은 무능한 왕실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했죠. 이처럼 혼돈과 절망이 뒤섞인 암흑의 시대, 한반도는 다시금 후삼국이라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신라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단순히 이전 왕조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상과 철학을 품고 탄생한 나라였습니다. 왕권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북방으로의 개척 의지를 불태웠죠. 그의 원대한 꿈은 바로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찾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닌 한반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거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고려가 어떻게 혼돈의 끝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어떤 이상을 꿈꾸며 그 첫 발을 내디뎠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고려의 진짜 얼굴, 그 찬란하면서도 치열했던 500년의 대장정이 지금부터 펼쳐질 테니까요. 왕건이 원대한 포부 아래 고려는 마침내 새로운 역사의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라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건국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모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고려는 건국 초부터 이러한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각지의 호족들을 포용하고 민심을 아우르는 데 힘썼고 그의 뒤를 이은 여러 왕들 또한 고려를 진정한 통일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광종대에 이르러서는 고려 사회의 눈부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억압받던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노비안 건법을 시행하여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강력했던 호족들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과거제를 도입해 신분보다는 실력으로 인재를 뽑는 혁신적인 시도를 단행했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성종 역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전국 각지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고려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노력들 덕분에 고려는 혼란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넘어 안정과 번영의 황금기로 접어들 수 있었답니다. 나라의 기틀이 굳건해지자 고려는 이제 눈을 돌려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도 개경은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특히 예성강 하구에 자리 잡은 병난도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습니다. 멀리 아라비아 상인부터 중국, 일본 상인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배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진귀한 물품들을 교환했죠. 이때 고려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비단과 귀한 인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롱한 빛깔을 뽐내는 고려 청자는 세계인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머나먼 서양의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문화는 그야말로 찬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푸른 하늘의 색을 고스란히 담은 듯 신비로운 비색의 고려 청자는 세계 도자사에서 독보적인 예술성을 자랑했죠. 이는 고려인들의 섬세한 미감과 뛰어난 기술력이 집약되어 탄생한 걸작이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목판 인쇄술이 총집결된 위대한 문화유산이었죠. 수많은 사람의 땀과 정성 어린 노력이 모여 완성된 이 대장경은 고려의 깊은 정신세계와 압도적인 기술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의 탄생은 고려가 얼마나 앞선 과학기술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 혁명적인 발명은 인류 지식의 확산에 있어 결정적인 발자취를 남기며 인쇄술 발전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단순히 한반도 안에서만 빛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국력과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세계와 당당히 교류하며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문명을 꽃피웠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평화와 번영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위상을 드높이던 고려에도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북방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고려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외세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고려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자신들의 자주성과 독자적인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고려인들의 치열한 투쟁과 놀라운 생존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예고해드렸듯 고려는 이제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북방에서 몰려오는 위협은 단순히 국경을 넘보는 수준을 넘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였죠.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강력한 기병을 앞세워 고려를 끊임없이 침략해왔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군세는 고려의 심장부를 노렸고 국가는 존망의 기로에 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서희 장군의 탁월한 외교 담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압록강 동쪽의 비옥한 강동 6주를 얻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요. 여기에 더해 강감찬 장군이 이끈 귀주 대첩은 거란의 대군을 괴멸시키며 고려의 자주성을 온 세상에 천명했습니다. 그야말로 끈질긴 저항과 탁월한 지략이 빚어낸 고려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거란의 위협이 잠시 잦아들자 이번엔 동북방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차 세력을 키워가던 여진족이 고려의 북방 영토를 위협했던 것인데요. 이에 고려는 윤관 장군을 필두로 별무반이라는 정예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여진을 토벌하고 국경의 동북 구성을 쌓아 국토를 굳건히 지키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비록 여진족의 끈질긴 요구와 내부 사정으로 결국 구성을 돌려주게 되지만 이 또한 고려가 북방 민족의 위협에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자주성을 지키려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자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휩쓴 가장 거대한 폭풍은 바로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키던 몽골 제국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세는 고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위력을 지녔었죠. 몽골군의 침략으로 불과 몇 년 만에 고려의 국토는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려 왕실은 육지에서의 항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바다를 방패 사마 강화도로 천도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몽골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도에서
몽골군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의 아픔을 딛고 다시금 8만대장경을 조판하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경 제작을 넘어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간절한 염원과 불굴의 정신이 담긴 그야말로 처절한 저항의 상징이었죠. 40여 년에 걸친 대몽항쟁은 세계 최강대국 몽골에 맞서 자주성을 지켜낸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졌습니다. 비록 결국 화의를 맺고 원의 간섭을 받게 되지만 고려는 몽골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고 독립왕조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세와의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고려 내부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신 중심의 사회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은 고려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무신들의 칼날은 왕실과 기존 귀족들을 향했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어지며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약 100년간 이어지며 권력 다툼과 폭정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만 했죠. 무신 정권이 끝나고 나자 이번에는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권문세족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며 부정부패를 일삼았죠. 원간섭기라는 특수한 상황은 고려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원나라의 풍습과 제도가 고려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었고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의 부마국으로서 제한적인 권력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력이 쇠퇴하고 민족의 자존심마저 위협받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시기에도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으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민황의 개혁이죠. 그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반원 정책을 추진하고 권문세족의 막대한 토지를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의 고삐를 쥐는 등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과 함께 홍건적, 그리고 바다를 약탈하는 왜구의 잦은 침입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공민황의 야심찬 개혁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개혁 시도는 쇠락해가는 고려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 했던 간절한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려는 이처럼 외부의 거센 파도와 내부의 경랑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그 끈질긴 생명력은 결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끈질겨 보이던 고려의 뿌리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죠. 특히 무신정변 이후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혼란이 거듭되면서 나라의 근간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서로 다투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고요. 이때부터 소위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과거의 문벌 귀족과는 또 다른 형태로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관직을 독점하며 나라를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노비를 늘려 세력을 확장하며 심지어 원나라의 빌부터 더욱 큰 권세를 누리기도 했죠.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굶주리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사회기강은 무너져 내렸으며 고려는 마치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듯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 제국의 침략 이후 고려는 권간섭기라는 특수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비록 직접적인 지배는 아니었지만 원나라의 내정 간섭은 고려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나라의 복식과 풍습이 유행하고 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의 공주가 고려의 왕비로 오는 일도 잦았으니 고려의 자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고려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 했던 인물이 바로 공민황입니다. 그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주성을 되찾고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며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공민왕은 먼저 원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기철 일파를 숙청하며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원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 관제를 복구하는 등 잃어버린 고려의 정체성을 되찾으려 혼신의 힘을 다했죠. 특히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것은 그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파격적인 조치였죠. 이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공민왕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시도는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 즉 권문세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민왕의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심지어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홍건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노략질을 일삼아 나라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죠. 이러한 내우외환 속에서 공민왕의 야심찬 개혁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신돈마저 숙청당하며 고려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록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지만 쇠락해가는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그의 고뇌와 몸부림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려의 자주성과 백성의 삶을 지키려 했던 어쩌면 너무나 외로웠던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려는 끈질긴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들이 비록 당장 결실을 맺지 못했을지라도 훗날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었음은 분명하죠. 공민왕의 개혁이 좌절되며 고려는 다시 깊은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굳건히 버텨온 나라가 이대로 쓰러질 리 없었죠. 겉으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 최후의 왕과 충신들은 기울어가는 국운 앞에서 비통한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나라의 명맥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이미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고려는 1392년 찬란했던 500년 대장정의 막을 내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한 왕조의 씁쓸한 멸망을 의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는 단지 과거 속에 묻힌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즉 조선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꽃피웠던 찬란한 문화와 견고했던 제도들은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승되고 더욱 발전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고려청자의 정교하고도 우아한 아름다움은 조선백자로 이어져 우리 도예의 전통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죠. 또한 불교 경전의 정수를 담아낸 팔만대장경에 아로새겨진 호국 정신과 그 제작 과정에서 발휘된 인쇄술은 후대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개경에 활기 넘치던 국제무역항, 병난도에서 시작된 세계를 향한 개방적인 시선은 조선의 실용주의와 북방개척 정신에도 면면이 이어졌을 겁니다. 이처럼 고려가 남긴 정치, 사회, 문화적 유산은 마치 거대한 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었던 셈이죠. 오늘날 우리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려 시대의 개방성과 활발한 국제 교류 덕분에 서방 세계의 코리아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이름 속에는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켜냈던 고려인들의 강인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몽골 제국에 맞서 무려 40년 가까이 필사적으로 항쟁하며 결국 민족의 자존을 지켜낸 대몽항쟁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자부심을 안겨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려인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현명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처절했던 투쟁은 단순히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다움을 잃지 않고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영감을 선사합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묵묵히 제 갈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고려는 우리에게 자신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준 불멸의 스승이었던 것이죠. 고려의 5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곳에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 했던 희망찬 시작이 있었고 세계를 포용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번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겨낸 비장한 투쟁이 있었고 흔들리는 뿌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했던 고뇌와 몸부림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고려라는 불멸의 이름이 되었고 오늘날 코리아로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졌던 고려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그 불굴의 정신은 단순한 옛이야기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고려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려의 이야기는 비록 막을 내렸지만 그 위대한 정신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려의 이야기는 비록 막을 내렸지만 그 위대한 정신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문을 열었지만 고려가 남긴 흔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새로운 시대는 이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고려는 단순한 왕조의 멸망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뿌린 위대한 선배 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비록 왕조가 바뀌었지만 고려가 확립했던 중앙집권 체제와 지방행정제도는 조선 건국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통일 신라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민족 통합을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북방 민족과의 대결을 통해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향점은 훗날 조선의 영토 확장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사회적으로도 고려 시대에 형성된 다양한 계층 구조와 문화적 다양성은 조선 초기 사회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특히 찬란하게 꽃피웠던 불교 문화는 비록 조선시대에 억압받기도 했지만 민중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정신적 지주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자주적인 정체성과 불굴의 생존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란, 여진,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었던 몽골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고려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40년 가까이 이어진 몽골과의 처절한 항쟁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저항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강화도로 천도하여 8만 대장경을 다시 새기며 정신적인 자주성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삼별초는 마지막까지 바다를 떠돌며 항쟁을 이어갔죠. 이처럼 위대한 투쟁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고 자존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고려인들은 외부의 거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비취색 하늘을 담은 듯한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세계를 매혹했고 금속 활자의 발명은 인류의 지식 전파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병난도를 통해 세계 각국의 상인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안목을 키웠던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고려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렸고 오늘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고려의 500년 역사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 했던 희망찬 시작이었고 세계를 포용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겨낸 비장한 투쟁이었으며 흔들리는 뿌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했던 고뇌와 몸부림의 연속이었죠.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고려라는 불멸의 이름이 되었고 오늘날 코리아로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졌던 고려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그 불굴의 정신은 단순한 옛 이야기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다움을 잃지 않고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영감을 고려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제갈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고려는 우리에게 자신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준 불멸의 스승이었던 것이죠. 고려의 이야기는 비록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의 왕조로서 막을 내렸을지라도 그 위대한 정신은 우리 민족의 DNA 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과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전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우리의 길을 밝히는 소중한 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